네, 최근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수치가 있습니다. 췌장암의 5년 생존율 10% 이내. 암 중에서 생존율이 가장 낮다 그러죠? 네, 지독한 암, 고약한 암, 또 독한 암. 정말 별명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지난해 배우 김영애 씨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더욱 관심을 받은 질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췌장암의 예방법과 치료법을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영남대학교 병원 간담체육과 윤성수 병원장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췌장암은 이제 서양병이라고 할 만큼 미국이나 유럽에서 높은 발병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췌장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아마 식생활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양 사람들은 육류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햄이나 베이컨, 소세지 같은 가공육을 많이 섭취한 비만 환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암에 발생하는 형태도 서구화하고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는 순간부터 췌장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리가 아주 중요한 기관이란 말이죠. 네,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혈당을 조절하고 또 소화 기능을 돕는 췌장. 혹시 그 필요한 외침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전문가의 선택, 췌장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계속 등이 아프면 췌장암일 수도 있다. 자, 등 통증과 췌장암의 관계가 있나요? 원장님? 예, 맞습니다. 네. 췌장은 후복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이 후복막 신경을 침범하면 등 쪽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 장애와 함께 같이 동반된다면 더 위험한 징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등 쪽 통증의 원인은 가장 많은 것들은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네. 척추 질환이나 잘못된 자세나 잘못된 운동으로 등 쪽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이유 없이 등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소화 기능 장애와 같이 있다면은 반드시 췌장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췌장암 환자는 단백질을 섭취하면 안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아, 네. 암 환자가 고기를 먹으면 재발이 잦는다는 일반인들은 쉽게 생각하고 믿는 그런 상식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입니다. 네. 암 환자는 골고루 잘 먹어야지 체력 유지 관리가 됩니다. 수술 후의 회복이나 항암 치료 후의 회복은 체력에 달려 있습니다. 면역력 유지를 위해서도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잘 영양을 섭취해야지 생존 기간도 길어지고 삶의 질 또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갑작스런 당뇨병, 췌장암의 증상일 수도 있다. 옵니까, X입니까? 옵니다. 맞습니다. 네. 췌장은 인슐린이나 글루카곤과 같은 혈당 조절하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가 발생되는 내분비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가족력이 없는 환자분 중에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든지 네. 당뇨가 있는 분이라도 갑자기 당뇨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췌장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췌장암으로 인한 당뇨는 췌장 수술을 하고 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당뇨와 췌장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네, 우리 저희가 이렇게 췌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간단하게 OX로 풀어봤는데요. 췌장의 길이가 약 2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네. 한 뼘 길이 정도 되는데요. 이 가늘고 긴 장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이 췌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병원장님. 슬라이드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췌장은 우리 후복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췌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간 아래에 위장 뒤에 그리고 치비지정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크기는 18에서 28cm 정도 되고 성인인 경우 무게는 한 80에서 100g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그림을 보면 이게 등뼈입니다. 그리고 위장이고 췌장은 위장과 등뼈 사이 후복막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서 인접한 중요한 혈관들이
근접해 있습니다. 췌장의 조직을 본 그림입니다.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췌장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샘과리 세포라고 불리는 이런 곳에서 소화 효소를 생산하고 있고 이자섬이라고 불리는 이런 곳에서는 호르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소마토스타틴 같은 이런 호르몬을 생산하고 있어서 췌장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화를 돕는 외분비 기능, 그리고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등이 작동해서 당뇨를 조절하게 되는 내분비 기능이 췌장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췌장암이 10대 암에 들어가지만 발생 빈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발병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 암 발생률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그 2015년 암 발생률을 중앙암등록본부로부터 가져온 슬라이드입니다. 남자는 기대 여명이 79세고 여자는 85세입니다. 남자 중 5명 중에 2명은 암 환자였고요. 네, 굉장히 높군요. 예, 여자는 3명 중에 1분이 암 환자입니다. 2005년 발생한 전체 암 환자 수는 21만 4천여 명이 되고 그중 8번째로 많은 암이 췌장암으로 6,400여 명에서 췌장암이 발생했고 전체 환자 중에 3% 정도가 췌장암 환자였습니다. 네. 남자, 여자 발생은 남자에서 조금 많은 편으로 남자에서는 3.0%고 여자에서는 2.9%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우리나라 주요 암의 5년 생존율을 나타내는 슬라이드입니다. 93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로 암 생존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위장과 대장, 갑상선, 유방암은 아주 생존율이 좋습니다만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 폐나 간이나 췌장, 담낭 아주 나쁜 암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폐암이나 간암, 담낭암은 생존율의 상상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네. 30%에서 40% 정도의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췌장암은 최근 기록도 5년 생존율이 10.8%. 약간의 상상은 있지만 아주 예후가 나쁜 암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암 생존율, 췌장암의 생존율은 외국과 비해서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중간의 것이 우리나라 암 생존율입니다. 췌장암인 경우는 10.8%이고 미국인 경우는 8.7%, 캐나다인 경우는 8%, 일본은 7.7%로 오히려 우리나라 암 치료 성적이 더 좋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발병률이 8위여서 괜찮은가 싶었는데 이 생존율이 너무 낮아서 정말 무서운 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췌장에 혹이 발견됐다고 해서 모두 암은 아니라고 합니다.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병변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췌장에는 어떤 암들이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희귀한 암을 제외하고 크게 췌장암으로 소개드릴 만한 것들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많은 췌장 선암으로 가장 예후가 나쁜 암입니다.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신경 내분비 종양, 샘과리 세포암, 고형 가유두상 종양이 있습니다. 신경 내분비 종양은 중간 정도 예후가 좋은 것으로 고형 가유두상 종양은 크기는 크지만 수술하면 아주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췌장에 낭성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형태가 장액낭샘종으로 이런 경우는 진단만 확실하다면은 추적 관찰하면 되지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양성인 질환이고 악성 변화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점액낭생종이나 관내 유두 점액종이나 낭성 내분비 종양은 악성 변화할 수 있는 종양들이 되겠습니다. 네. 췌장의 전암성 병변은 대표적인 것이 췌장 내 상피 종양으로 알려져 있는 종양이 있고요. 점액낭샘종과 관내 유두 점액종이 있습니다. 췌장의 병변이 발견됐을 때는 췌장 진료하는 전문가와 상의해 주십시오. 추적 관찰할 건지 수술할 건지 위험한 사인이 나타나면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 방송에서 방광염은 방광암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네. 췌장염은 췌장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주 술을 마시면 췌장염 발생률이 높아진다고요. 예, 맞습니다. 음주가 췌장염 발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만성 췌장염인 경우에 일반인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15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네. 췌장염이 있는 환자는 금주하시고 반드시 췌장 검진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군요. 네. 췌장과 담도가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같이 치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간담췌외과인데요. 그렇죠. 남성에게는 췌장암이 주로 발생하고 여성에게서는 이 담낭암이 많이 생긴다고요? 아무래도 남자들이 흡연을 많이 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네. 담낭암인 경우는 가장 많은 원인이 담낭에 있는 결석, 담석증입니다. 여자분들에서 담석증이 훨씬 많이 보고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자에서 담낭암 발생이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대부분이 췌장암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수술 치료 어떻게 진행됩니까? 췌장암의 수술. 알고 보면 지금까지 알려준 유일한 건치 수단이 췌장암의 수술입니다. 영어로 슬라이드를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위쪽에 수술 후에 병기별 생존율이고 아래쪽은 수술하지 않는 환자의 병기별 생존율입니다. 1기부터 4기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생존율은 5년 생존율을 보겠습니다. 1기인 경우에 5년 생존율이 31.4%, 27.2%로 보고되지만 네. 4기인 경우는 2.8%로 보고됩니다. 아주 낮군요. 반면에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1기부터 4기까지의 성적은 5년 생존율이 1기라도 3.8%입니다. 그리고 4기인 경우는 0.6%로 거의 생존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췌장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쪽 선들 경계로 왼쪽은 췌장의 두부라고 하고 오른쪽은 췌장의 체부와 미부로 나눴습니다. 네. 두부는 췌12지장 절제술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생긴 종양인 경우는 원위부 췌장 절제술이라는 비교적 왼쪽에 있는 수술보다는 간편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환자 정례 보여드리겠습니다. 54세 여자 환자분이었고요. 네. 황달을 주소로 우리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CT 검사에서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주혈관 침범은 없었고 황달이 있어서 췌장관에 스텐트를 넣어서 황달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혈관 침범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수술을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네. 수술은 확대 유문 췌12지장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네. 제가 믿기로는 췌장 주변의 모든 연부 조직까지 다 절제해야지 환자가 건치되거나 적어도 생존 기간은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십이지장을 절제하면 뭐 건강에 문제는 안 생기나요? 예, 한 2달 정도 음식을 조절하고 재활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적응하게 됩니다. 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모든 종양을 절제하고 우리 몸에 꼭 남아야 될 혈관이나 구조물은 이렇게 남겨두게 되고 절제하고 절단면에 있는 췌장과 담관이 있습니다. 담관은 이렇게 소장을 가지고 와서 재건수를 해주고 위장도 소장과 연결하는 아주 복잡한 수술로 적어도 6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대수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10시간씩 하는 아주 어렵고 힘든 수술입니다. 환자분은 12년째 저에 다니고 있고 아직 재발이 없는 상태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71세 남성입니다. 지금은 79세가 되었습니다. 네. 췌장 체부와 미부에 종양이 있었지만 큰 혈관 침범이 없어서 바로 수술을 결정한 케이스입니다. 양전자 단청 촬영을 해서 이 부위에만 암이 있고 다른 원격 전이가 없다면은 이런 경우는 수술하면 성적이 좋습니다. 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환자 상태를 보면서 몇 기 이렇게 하는데 아까 그 환자는 몇 기쯤 돼 있습니까?
보통은 2기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임파절 전이가 있으면 3기로 되고 크기와 임파절 전이 의무가 기수를 나누게 되는데요. 네네. 수술 후에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바로 앞에 환자도 2기 정도에 되는 환자였고 네네. 지금 이 그 환자도 이제 확대 원위부 췌장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연부 조직을 다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또 이후에 항암 치료도 받았습니다. 지금 7년이 경과한 후에 간에 조그만 종양이 발견되어서 방사선 치료를 했고 2년 동안 다시 더 재발이 없는 그런 환자분으로 건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췌장암 환자에서 고식적으로는 개복 수술로 모든 치료를 했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서 외과에서는 확대 수술을 해서 치료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췌장암의 전암병, 낭성병이나 아니면 암으로 변할 수 있는 조기로 생각되는 조기암, 췌장에 묻혀 있는 조그만 암 같은 경우는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 수술을 하기도 하고 좋은 예후를 보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보통 보니까 지금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도 그렇고 나이가 있으신 다 환자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정말 한 뼘 크기지만 우리 혈당 조절과 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 장기다 보니까요. 암 부위를 절제하고 나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수술 후에 이제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를 돕는 기능하고 내분비 기능, 당뇨를 조절하거나 다른 호르몬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대사를 돕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수술을 하면 그게 기능을 상실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위해서도 또 수술 후에 바로 회복을 위해서도 수술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원위부 췌장 절제술은 문합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이제 더 큰 수술, 유문 보존 췌12지장 절제술 후에 이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직을 드러내고 이렇게 췌장하고 담관을 복원하고 위장을 이렇게 연결하게 됩니다. 소화장애는 이제 복잡한 수술로 인해서 그리고 췌장의 일부가 절제됨으로 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생깁니다. 보통 식욕 부진이나 복부 팽만감, 설사나 지방변이나 해서 영양 상태가 아주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권하는 것은 식사를 소량씩 자주 하는 것을 권하고 췌장 효소만 모아놓은 소화제가 있습니다. 네. 투여하고 있고 비타민이나 철분이나 아연을 충분히 보충하고 있습니다. 네. 췌장이 한 60% 정도 절제되면 40% 정도에서 당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췌장 내분비 기능 부전이 발생하게 되고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는 내분비 내과 진료를 원합니다. 네. 내과적 약물 투여해서 경구 당뇨약이나 혹은 인슐린을 치료하면서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수술 후 일상생활은 처음 한 달은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 운동이나 2개월이 지나면 자전거나 수영, 등산, 골프가 가능합니다. 네. 여행은 간단한 상비약을 준비하고 여행을 갈 수 있는가는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올바른 태도고요. 직장 생활은 1, 2개월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수술 후에 4, 6주 지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네네. 신체나 정서적으로 회복이 된 후에 하는 것이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네. 가장 많은 질문이 수술 후에 식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서서히 단계적으로 조금씩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을 권합니다. 2, 3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는 것을 권합니다. 충분히 꼭꼭 씹어 먹도록 하는 것을 권합니다. 100번 씹으라고 이야기하지만 환자분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한 2, 30분 씹으면 다 넘어가고 맙니다. 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탄 육류는 권하지 않고요. 부드러운 단백질이나 살코기는 권하고 있습니다. 생선이나 계란, 두부는 하면 체력 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소화기관, 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사 생활을 지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퇴원 후 병원을 내어야 하는 응급 상황도 수술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변 색깔이 변합니다. 선홍색 혹은 흑색 변이 되면
출혈을 의심하는 소견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빨리 병원에 와야 되고요. 지속적인 속저림 증상이 있든지 급작스러운 복통이나 고열이 있는 경우나 황달이 있는 경우는 병원을 빨리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네. 네. 일단 그 처음에 저희가 느끼는 증상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췌장암 환자에서 조기에는 증상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네. 보통 우리가 일반 검진을 할 때 초음파로 병을 진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췌장이 후복막에 위치함으로 해서 위장이나 대장이 췌장 앞을 가려버립니다. 가스가 있는 경우는 초음파로 췌장을 볼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군요.